특히 82년, 2002년, 2022년 다 끔찍했고요. 62년 상반기도 끔찍했네요. 죄송합니다. 다 끔찍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박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거를 퀀트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건가, 여름부터 반등하는 건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일단 그 여담인데, 올해 상반기가 1962년 이후 미국 시장 최악의 상반기라고 합니다. 레리 윌리엄즈가 그 말을 했죠. 참고로 이분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이고요. 그래서 들을만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소리는요. 이분이 10년 전적인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2로 끝나는 해가 별로다라고 하셨고 대통령 사이클 2년 차가 최악이고 한 10년 동안의 시장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제 두 개가 합치는 해가 62, 82, 2002 그리고 2022년인데 요 네 번 전부 다 미국장이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고요. 특히 82년, 2002년, 2022년 다 끔찍했고요. 62년 상반기도 끔찍했네요. 죄송합니다. 다 끔찍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고 이게 좀 놀랍습니다. 놀랍죠. 자, 어쨌든 상반기 하락이 심하면 하반기 수익은 어떤가 이런 거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5월, 6월에 많이 작살난 경우 또는 5월, 6월에 주식이 많이 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부터 먼저 보죠. 커스피 역사는 42년이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있거든요. 참고로 42년 동안에 5월, 6월의 평균 수익률은 0.22%, 그러니까 한 달에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역시 5월, 10월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 8월은 어떤가? 합쳐서 0.63%, 그러니까 월 0.3%, 복리 4%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것도 낮은 편이죠. 자, 어쨌든 이건 이렇고요. 자, 이게 이제 5월, 6월에 커스피가 조진 경우입니다. 2022년이 조진 거 3위예요. 역대 3위입니다. 13.5% 깨졌잖아요. 자, 98년과 96년에는 커스피가 더 많이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번 깨지는 사례를 봤어요. 그 후에 7, 8월 수익률은 어땠는가? 반등이 있었는가? 반등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평균 수익은 0.66%로 나왔고요. 반대로 5월, 6월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때가 1981년, 그 다음에 86년, 그 다음에 99년, 87년 이렇게 되는데 그 후에도 7, 8월 수익률을 보면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6월에 주식장이 이제 조졌다고 해서 7, 8월에 꼭 오르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가능성이 좀 더 크죠. 5월, 6월이 올랐으면 7, 8월에 더 오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쵸. 늘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그거는 틀립니다. 자,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도 똑같이 1980년부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때가 미국 시장이 5월, 6월에 가장 많이 오를 때, 그리고 요때가 가장 많이 떨어질 텐데, 2010년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가 워스트 2등입니다. 1980년부터 두 번째로 많이 5월, 6월에 떨어진 사례죠. 미국 주식이 S&P 500이요. 참고로 미국은 5월, 6월 평균 수익률이 1.02%, 7, 8월은 1.23%,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봐봐요. 5월, 6월에 많이 오른 후에 7, 8월에 계속 오를 확률이 높았습니다. 평균 수익이 3.7%. 근데 5월, 6월에 박살이 났다. 그럼 7월, 8월에도 수익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도 0.47%밖에 안 나옵니다. 꽤 큰 차이가 있죠. 3.7, 0.47,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커스피의 베스트 상반기는요, 99년, 그 다음에 87년, 86년, 81년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상반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후에 하반기 수익은 어땠는가? 네, 전반적으로 꽤 좋았습니다. 11.2% 정도 나왔죠. 자, 반대로 1990년이 커스피의 최악의 상반기였고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가 두 번째로 최악의 상반기였습니다. 커스피가 21.66%가 빠졌는데요. 자, 근데 이제 하반기 수익률을 보면은 뭐 3.7%면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보시면은 98년에 이런 엄청난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98년에 코스피가 상반기에 20.8% 빠졌는데 하반기에 89%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얘를 지우잖아요. 얘를 지우면은 마이너스 4.7%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코스피가 상반기에 박살나면은 하반기에 계속 박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세요. 이럴 때 2000년, 2008년, 96년 이럴 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죠. 자, 2000년 봐봐. 상반기 20% 깨지고 하반기 또 39% 날아갔네. 허허허허. 2008년도 상반기에 11% 깨지고 하반기에 또 33%가 깨졌습니다. 허허허허. 네, 이럴 때가 있었고요. 자, 미국은 어땠는가? 미국은 한번 보시죠. 미국은 그 차이가 별로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반대로 했네요. 이 4.93이 1로 가야 되고 3.74가 1로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잘못했는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미국 주식이. 요때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반기에. 근데 상반기에. 자, 근데 그러면은 이때는 상반기가 많이 올랐고 요때는 요때는 상반기가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 후 하반기 수익을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상관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3.74나 4.93이나 큰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야 상반기 주식이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은 하반기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랜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식이 많이 빠지든 오르든 하반기 수익률은 그게 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은 확실히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상반기 주식이 좋았으면은 하반기도 계속 좋고요. 상반기가 안 좋았으면 하반기도 안 좋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른 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코스피의 2개월 수익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5월, 6월 특정 달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 2개월 동안에 코스피 수익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그거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달 수익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이런 걸 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2년 코스피를 전체 분석하면 500개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달 컨비네이션도 한 5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최악의 10개. 그러니까 코스피가 두 달 만에 가장 많이 빠진 두 달 그 컨비네이션이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코스피가 실제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워스트 50, 워스트 100.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500개월을 분석하기 때문에 최근 두 달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하위 여기 뭐 하위 10%, 하위 20%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 후에 전반적으로 두 달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상위 10% 또는 20%. 그러면은 주식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에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역추세법에는 보다는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최근 두 달 동안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더라면은 그 향후 두 달 동안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정말 코스피가 엄청 대폭 깨졌어요, 두 달 동안에. 그러면 또 반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례가 10개밖에 안 되고, 그 10개 사례가 또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엄청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가? 네, 미국은 역시 그 과거 두 달 수익으로 그 향후 두 달 수익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얘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한데, 또 보면 근데 얘가 또 얘보다 더 높잖아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야, 두 달 동안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어. 사자 또는 야, 많이 떨어졌네. 팔자.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했다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돈 벌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거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6개월을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가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최악의 10개 사례를 보면은 그러면은 그 향후 6개월 동안에 코스피가 화려하게 반등한 게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27.9% 반등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코스피가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많이 올랐던 그때 그 후에 6개월 동안의 수익도 비슷해요. 26% 정도 네,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멘텀 쪽이 역추세보다 수익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반년 동안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 하면은 그게 향후 6개월 동안에도 계속 간다라는 거고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코스피의 수익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향후 6개월 수익도 그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멘텀의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스트 10과 베스트 10은 좀 흥미롭긴 하죠. 정말 6개월 동안 화끈하게 제대로 많이 빠졌든지 아니면 6개월 동안 화끈하게 제대로 많이 올랐든지 그러면은 둘 다 주식이 향후 6개월 동안 계속 간다라는 건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좀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요 기간들이. 요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네, 미국은 어떤가? 네, 미국은 여기도 6개월 수익을 보면은 모멘텀과 역추세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최근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대. 계속 갈 것 같아. 또는 아이고 6개월 동안 많이 빠졌네. 그럼 반등하겠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6개월 수익이 미래 6개월 수익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사실 그러니까 요게 모멘텀이잖아요. 베스트니까. 이 역추세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한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미국도 흥미로운 거는 진짜 최근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면은 예, 반등을 좀 하기는 했고요. 또 반대로 최근 6개월 동안에 이제 엄청 많이 올랐다 하면은 그것도 지속되는 그런 패턴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요. 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최근 두 달 또는 최근 반년 동안에 주식이 엄청 많이 빠졌어. 자, 그러면은 반등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반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에 그런 거를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investing.com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월별 데이터를 다운받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으면은 하반기에 반등을 하던가 안 하든가 또는 한국 주식은 어떤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특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확실히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반년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고 최근 반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야 최근 6개월 동안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면 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데이터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 상반기 조지면 하반기도 자주 조진다라는 거를 오늘 배웠고요. 그래서 좀 7, 8월 풍덩 주식이 빠지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겁니다. 네, 주가 지수는 확실히 모멘텀이 역추세를 압도하는 것 같다. 근데 한국은 그게 좀 뚜렷하고 미국은 그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상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돌려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익했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유익했습니다.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